지난 12월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항구. 조용하던 선착장을 지나 갑자기 차 한 대가 바다로 어라? 오, 추락합니다. 차가 빠졌어요. 어머나, 차가요?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있는 것 같은데. 후미등이 켜진 걸 보니 어머. 시동도 걸린 상황. 사람이 있네요. 차량은 급기야 어? 물살에 떠밀리다 서서히 가라앉기 아니 시작합니다.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안에서.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다리 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영웅입니다. 여기가 진짜 제가 빠질 수 있는 장소예요.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하다는데요. 그때가 9시 한 50분, 한 10시 이전일 겁니다, 아마. 당시 차승복 씨 집 테라스에서 마을 회의 중이었다는 두 사람. 경모님 설명하는 걸 얘기 들으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가 가길래 그냥 가는갑다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물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 바다에 빠진 차량을 보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답니다. 해양구조대 신고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피던 그때 다리 위에서 보니까 어렴풋이 그냥 한 명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 빨리 있었군요. 사람을 구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구하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나 마음처럼 구조가 쉽지만은 근데 어떻게 않았다는데요. 내려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고 당일 강한 풍속으로 차량이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구조가 어려웠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군요. 그러던 중 뭔가 생각해낸 임철웅 씨. 회장님한테 빨리 소리쳤죠. 그 옆에 밧줄 있으니 밧줄 좀 달라고. 밧줄. 차가 빠져버리면 우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람기 전에 빨리 갖다 아, 놔야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선박을 정박할 때 사용하는 밧줄로 다리 난간과 차량을 연결하기 시작한 영웅들.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세상에. 그러나 침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요. 그래도 물이 안 들어올 수 처음에는 있게 앞좌석이 있었는데 뒷좌석 올라오길래 유리를 깨려고 깼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잘 안 깨져요. 발로 찼는데도 안 깨지고. 그쵸. 차량의 뒷유리창을 깨기 위해 주변을 다시 둘러보던 그때 뭔가를 발견해 들고 오는 차승복 씨. 이것은? 바로 야, 돌멩이였는데요. 돌멩이. 반대로. 뒷창문을 돌로 여러 차례 내리친 끝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답니다. 아, 탈출하셨나요? 낚시꾼인 줄 알았는데 동네 주민이 어르신이고 그래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그 어르신은 왜 그렇게 빠지셨던 거래요? 아마도 부주의겠죠. 운전 아이고. 부주의겠죠. 80대 됐어요. 80대? 80대. 얼마나, 세상에 놀라셨겠어요. 잠시 뒤 도착한 해양구조대에 인양된 차량은 결국 폐차 처리되었답니다. 아유, 그래도 어르신이 구조가 그렇다면 돼서 너무 차주의 다행이에요.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유, 좀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이었고 얼굴이 좀 창백하고 몸을 좀 떨고 그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체온증에 그 뭐 사람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죠.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소양호.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소양호를 운항하던 배 한 척. 그러던 그때 멀리 보이는 의문의 형체. 이거 뾰족하게 나와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의문의 형체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혀 있어요. 심지어 뒤집힌 배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있는 두 사람. 아이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위험합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입니다. 사무실로 재난상황실이라고 찍힌 연락이 왔습니다. 소양호에 사람들이 고립되었다는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전해 듣고 평소 마을 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행정선을 운항한 영웅. 당시 많은 눈과 안개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소양호 한가운데서 발견된 사람들. 마을 이장님과 함께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다는데요. 물에
뒤집힌 배 위에서 신발도 없이 떨고 있던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낚시 도구를 배 앞부분에 많이 실어서 전복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계셨고요. 물에 빠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한겨울 온몸이 젖은 상태로 15분 동안 소양호에 고립돼 있었던 사람들. 긴장이 풀려서인지 얼굴도 좀 창백하고 몸을 좀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체온증에 걸려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 바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저체온증을 호소했던 것.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추운 날씨 물에 빠지거나 겨울 산행 등으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 증상은 무엇일까요? 격리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일어날 수 있고 두드러진 증상으로는 몸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체온증 증세가 나타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우선 옷이 젖은 상태라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담요를 감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주변에 핫팩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심장에 가까운 목, 겨드랑이, 그리고 큰 혈관이 지나는 사타구니 쪽에 사용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요. 만일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이나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 또한 도움된다는 점 의식 없을 때 기억하세요. 먹으면 안 됩니다. 119에 신고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그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몸을 웅크려서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종종 체온을 올리시려는 목적으로 술을 권해주시는 분들이 안 되죠, 안 있는데요. 되죠. 술은 열 손실을 발생시켜 저체온증을 촉진하게 되므로 어느 단계에서나 절대 금물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순간에 이웃을 구한 그들이 우리 곁에 영웅입니다.